대표적인 친윤계 박수영 국힘의원.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아시죠? 그 SNS에 부산 시민은 소비 쿠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나는 필요하다. 너나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박수영 의원은 이제 헛발질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기억했던 건 박수영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한 사흘인가 나흘 했었나요? 아마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우리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근데 탄핵 정국 사이에 있었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임명하지 말라고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키지 말라고 권한대행한테 농성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론의 비난을 받았죠. 그마저도 단식 농성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 하는 거지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기억에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한 룸사롱 논란이 있었을 때 한번 AI 사진 같은 것을 잘못 인식하고 본인 SNS에 올렸다가 놀림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룸사롱 사진에 삼겹살을 먹는 이 합성된 AI 사진을 본인 SNS에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딱 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감이 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거를 왜 판단을 못했지?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이상한 사진인데 조작 같은데 이거를 왜 합성이라고 의심하지 못했지? 요즘에 AI로 많이들 합성을 하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뭐 그건 귀여운 실수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로 SNS에 올린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은 저는 부산 민심을 너무 지나치게 외면한, 게다가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고 부산의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부산에 대한 지역 민심에 대한 모독이자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왜 박수영이 판단을 하죠?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실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는 판단을 왜 박수영이 합니까? 부산 시민한테 물어봤나요? 이런 오만과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베네수엘라 얘기를 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항상 베네수엘라로 예를 드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그때 포퓰리즘으로 망했던 이유는 현금을 살포하거나 화폐 개혁에 실패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부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금 살포도 아니고 민생 쿠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적으로 왜곡을 갖고 온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위키 뭐 이런 사이트에 박수영 의원을 검색해 보시면 네. 되게 짜잘한 사건 사고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SNS에서 비롯된 것들이 지금 뭐 그 단식 논란이나 직위원 판사였지만, 그러니까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걸 보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자잘한 거에 사건 사고를 자꾸 일으키는가,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경기도에서 부지사 했었고 공무원 생활 오래 했었고 뭐 경기도 지역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부산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랜.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행정적 측면의 검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감각이 또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늘 이제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어떤 논리적,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세우는 소재로만 활용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역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예전에 총선 참패했을 때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승리적인 해석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늘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나를 찍어주는 유권자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 싫어해.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유니버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호응되는 발언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런 자잘한 사건 사고가 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적 눈높이나 부산이 아닌 이제 말하자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양반은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이제 발언들이, 이게 부산이나 일부 TK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시민적인 상식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이유가 그 지역구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분이 어쨌든 부산의 강남이라고 부르는 해운대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뭐 그런 특성들이 하고, 그 부분에서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뭐 왜 부산에 뭐를 시설을 갖고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이 이런 정치 개혁을 한번 해보는 유권자들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는 이 말과 또 하나 덧붙인 게 이제 산업은행 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다시 한번 밝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공약이에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라고 대선 후보 이제 유세 그 과정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은 이미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 해수부를 달라라는 요구까지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일단 뭐 앵커가 또 소개해 주시기 전에 그냥 말씀드리면 네. 이 지금 뭐 시민들이 당신이 왜 부산 시민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고 말고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냐. 우리는 받고 싶은데 우리 힘든데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사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어쩌고 하면서 영상을 뭐 추가적으로 게시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금 살포를 했던 베네수엘라는 현금을 막 퍼주니까 사람들이 일할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지면서 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게 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생 쿠폰이잖아요. 그냥 우리 골목 상권 살리자고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는 이 뭐 저기 전통시장 가서 쓸 수 있는 이 민생 쿠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왜곡을 갖고 오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태무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게 이제 불통과 오만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방식으로 아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 박수영 의원의 이 오만함은 저는 뭐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네.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사례 얘기가 한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무상복지, 뭐 포퓰리즘 이런 논란이 날 때마다 여전히도 이제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가져다 써먹는 논리인데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지적에도 20년 전에는 일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개선, 전환, 그다음에 뭐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번 이제 뭐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호텔 경제 같은 건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순환적으로 경제적인 이제 말하자면 승수 효과나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가를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10여 년 전에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전국민 기본소득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인 어떤 전환이기도 하고 그 행정적인 어떤 공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것만 나오면 대단히 단순화된 도식에서 이거 무상 지급 베네수엘라 망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대로 꺼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민생 쿠폰이 어떤 논의 과정을 해서 이런 거에 전혀 그 중간 단계나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거를 오로지 나는 이재명 막 무상으로 나눠줘 이거 막 우리 안 받을 거야 이거 하다 나라 망해 이 논리인데 진짜로 한 20년 전 조선일보를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를 20년째 지금 이 베네수엘라 무새들이에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산에 있는 국힘 정치인들이 민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례 중에 하나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도요. 이 해운대 구의회에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국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 결의안이 부결이 됐대요. 그렇다면 정말 민심은 사실 부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해수부 이전인데 네. 구의회에서 이럴 정도면 아예 민심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죠. 이거 지금 네. 박형준 부산시장도 잘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정을 해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단체장마저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해수부 부처 자체를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이걸 부결시켰다라고 하면 부산 민심 모르고 지금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고요. 저는 지역에 정부 부처를 내려보낸다는 건 어쨌든 지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제는 사실은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정부 부처가 노무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약간 뭐랄까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는 정부 부처도 저는 있었다고 좀 봅니다만 대신에 공공기관이 내려가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부처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역 경제도 좋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뭐 부산시를 위해서 한 선택에 대해서 왜 해운대구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이런 반대를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제가 직접 정치를 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해수부가 내려와요. 그럼 해운대구 의원들이 그러면 부산대학교에 해양학과 인원을 대폭 증폭해서 해운대구에 오, 좋다. 분교 같은 거 만들어 달라. 중앙정부가 덜랑 해수부만 내려보내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부산을 무슨 해양수산 관련된 교육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해운대가 대표적인 부산의 해양 관광 자원이기도 하니까 우리한테도 뭐를 줘라. 이렇게 요구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이익에는 부합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라면 아 이게 정치행위다. 뭐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마침 그거에 맞는 주장과 명분으로 이 해수부를 내려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권한도 없고 뭣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이걸 왜 반대합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로 좀 얘기를 넘기겠습니다. 네, 파죽지세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70%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이 62.1%가 나왔고요.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통령의 행보라는 게 보수 패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흠을 잡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뭐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미 그런 대목들도 인사청문회에 일단 반영이 되는 거라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후에 만약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여론을 어떻게 터치를 하느냐 이제 이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오늘자 리얼미터 지지율이 뭘 상징하는지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께서의 어떤 소통 행보가 많이 이제 두각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임기 초반엔 당연히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내란을 진압하고 종식하는가에 대한 그 과정, 절차를 보면서 국민들이 또한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이런 결론도 지난주에 있었고 여러 이제 지지율의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일단 평가가 돼요. 뭐 소통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고 특검에 대한 어떤 내란 진압 과정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2.4%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갤럽에 비하면 3% 뒤지지만 어쨌든 60% 초반대에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낮은 지지율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슈들이 많이 이제 견인을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여기에 대통령이 관세 협상 어떻게 하는지 또 외교 문제 어떻게 풀어낼 건지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할 건지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승할 요인들이 많이 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죽지세에 힘입어서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네. 있습니다. 53.8%고 국힘은 30%못 넘었어요. 28.8%. 사실상 이제 양당 구조인데 뭐 여러 다른 당들도 있습니다만 53.8%가 넘는다는 건 사실 선거하면 다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고 이 차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10월 달에 그 에이펙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예.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갈 거고 에이펙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에 서는 모습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낀다면 훨씬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 내란과 특검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착화되던가 5.5 대 3.5 정도에서 예. 5.5 대 3 정도에서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월까지는 이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가 방송되고요.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